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허스퍼의 여름 이적 시장 새로운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벨기에 대표팀과 2022-2023 시즌 유럽 축구연맹 네이션스 리그에서 네덜란드의 4대1 완승을 이끈 핵심 선수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 백업 공격수인 스티븐 베르바인이 토트넘을 떠나는 일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약스가 토트넘에 공식 오퍼를 제출했는데요. 이에 맞춰 토트넘 허스퍼는 베르바인이 떠날 경우 대체할 수 있는 공격수 영입을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천후로 스트라이커와 윙어가 모두 가능한 브라질 대표 히샬리송, 가브리엘 제주스 등의 이름이 오르내렸는데요. 사실 이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경쟁팀들도 치열하고 몸값 조율 자체도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옵션들이 대안 리스트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뉴캐슬 유나이티드에서 엄청난 드리블 능력을 보인 알랭 생 맥시맹 프랑스 윙어의 이름이 등장했는데요. 공신력 있는 매체와 기자들의 보도이기 때문에 꽤나 밀도 있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르바인의 토트넘 퇴단 협상, 그리고 토트넘의 생 맥시맹 영입설, 대체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원문 보도 내용 및 이적설 최신 상황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영국의 정론지 더 타임즈의 일요일판 썬데이 타임즈에서 토트넘이 아약스의 공식 제안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토트넘 이적 시장의 각종 상황에 대해서 업데이트도 했는데요. 이 보도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토트넘 허스퍼 포워드 스티븐 베르바인에 대해 아약스가 1,700만 파운드의 이적 제안을 제출했다. 네덜란드 대표 공격수 베르바인은 카타르 월드컵 준비 과정에 출전 시간이 부족해 토트넘을 떠나길 원한다. 토트넘은 1월에 이미 1,800만 파운드 언저리의 제안을 거절한 바 있다. 당시 레스터시티와 경기에서 추가 시간 멀티골로 막 3대2 역전 승리를 거둔 직후였다. 베르바인은 여름에 아약스로 이적에 열려있다고 말했다. 그는 2020년 1월 PSV 에인토벤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할 때 2,500만 파운드 이적료를 기록했다. 24세인 베르바인은 최근 토트넘에서 리그 8경기에 교체로만 짧은 시간을 소화했다. 지난 1월 23일 첼시전 프리미어리그 경기 패배 이후 선발 출전이 없었다. 이 최신 상황을 보면 오히려 토트넘이 거절했던 금액보다 낮은 액수를 제안했어요. 사실 그 거절했던 금액 같은 경우에는 베르바인 선수가 좀 고전을 하다가 손흥민 선수가 또 부상을 입었을 때 출전 기회를 얻었고 엄청난 활약을 보이다 보니까 가격을 나름 아약스 입장에서 올려서 제안을 한 건데, 토트넘은 당시 손흥민 선수의 부상 문제까지 겹쳐서 대안 선수를 찾기 어렵다 보니까 단칼에 거절했었거든요. 올 시즌이 끝났고 베르바인의 이적 의지가 강하고 또 베르바인과 토트넘의 남은 계약 기간이 조금 더 줄어들었고, 게다가 이제 시즌 막판에 또 베르바인 선수를 거의 토트넘이 안 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아약스에서 조금은 낮은 액수 제안을 한 것 같은데, 아마도 토트넘은 자신들이 투자한 금액을 최소한 회수하고 싶어 할 겁니다. 2,500만 파운드를 지불했을 때는 물론 베르바인 선수가 지금보다 훨씬 어렸죠. 2년 전이니까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 특급 유망주로 기대를 받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이 나온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 사실 그때보다는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봐야 돼요. 토트넘에서 주전으로 계속 쓰고 있었다라면 가격이 더 올랐을 텐데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토트넘은 아무리 양보해도 투자금 자체는 회수하고 싶다,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 보니까 최소한 옵션을 통해서라도 보장을 받으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협상이 진척된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아약스가 공식 오퍼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 공식 오퍼의 금액을 토대로 협상이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그 협상의 조율 결과는 아무래도 이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콘테 감독이 베르바인을 측면 공격수이자 9번 스트라이커 역할로 전천으로 쓸 수 있는 백업 자원으로 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베르바인 선수는 선발 출전할 수 있는 팀을 가고 싶어하고 네덜란드 대표팀의 지금 주전 공격수로 투톱으로 뛰고 있는데, 그런 역할을 월드컵 본선까지 이어가기 위해서는 감각을 유지하기 위한 고정적인 출전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나 냉정히 말했을 때 베르바인이 토트넘에 남아서 토트넘의 스쿼드 플레이로 뛰는 것은 본인의 경기력이다, 대표팀에서의 입장에서나 모두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적이 이뤄질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토트넘 내부 사직에 매우 정통한 데일리 메일의 사미 목벨 기자가 알랭 생 맥시맹이 토트넘의 리스트에 있다라고 보도했거든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생 맥시맹 선수 굉장히 좋아하고 매력적으로 보고 있는 선수입니다. 2017년에 한국에서 열렸던 20세 이하 월드컵 당시 프랑스 청소년 대표팀의 등번호 10번을 단 에이스가 생 맥시맹이었고, 그때도 엄청난 드리블 돌파 능력을 보이면서 화끈한 축구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 선수가 차세대 프랑스 에이스 되겠다, 이런 기대까지 했었거든요. 다만 그 이후 아직도
아직도 어리긴 하지만 조금은 이제 득점력이라든지 공격 생산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기대만큼 뭐 새로운 음바페, 뭐 사실 음바페보다 나이가 좀 많긴 해도 뭐 그런 느낌의 기대보다는 조금은 떨어졌지만 어찌됐거나 현재 보이고 있는 경기력은 충분히 좋습니다. 2021-2022 시즌의 유럽 5대 리그 기록 전체를 살펴보면요. 통계 매체 스코카의 집계에 의하면 1년 내내 상대와 1대1 상황에서의 드리블 돌파를 가장 많이 성공한 선수가 생맥시맹이었습니다. 무려 150회의 드리블을 시도한 게 아니라 성공한 것이고요. 이 기록은 말씀드린 프랑스의 현재 최고의 윙어라고 할 수 있는, 최고의 포워드라고 할 수 있는 킬리안 음바페의 111회보다 높은 기록이고, 또한 프랑스 리그왕이 아닌 프리미어리그에서 남긴 기록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대단하고요. 사실 토트넘이 원했던 그 윙어이자 윙백으로 쓸 수 있는 아다마 트라우레, 이 선수가 마찬가지로 공격 생산성은 부족하지만 돌파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잖아요. 이 선수가 울버햄튼과 바르셀로나에서 각 전반기, 후반기 뛴 기록에서 107회의 돌파를 성공했어요. 그 아다마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돌파를 성공했다. 물론 생맥시맹이 더 많은 출전 시간을 가져가긴 했지만 의미 있는 기록이고, 2021-2022 시즌 세리에 A 이탈리아 챔피언이 된 하파엘 레앙 선수, AC 밀란에서 이제 세리에 MVP를 받은 이 선수의 드리블 돌파 성공 횟수도 98회, 그리고 현재 세계 최고 레프트 윙으로 불리는 레알 마드리드 그리고 브라질 대표팀의 비니시우스 주니오로도 95회였어요. 돌파력만 놓고 본다면은 현재 유럽 최고, 세계 최고는 생맥시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풋볼 런던의 알레스테어 골드 기자가 실제로 생맥시맹이 파라티치 디렉터의 영입 리스트에 있다라고 보도했는데요. 이 보도 내용 핵심적인 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파비오 파라티치 디렉터가 올 여름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알랭 생맥시맹 영입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풋볼 런던은 취재를 통해 파악했다. 2019년 8월 프랑스 니스에서 뉴캐슬로 이적한 생맥시맹은 여러 차례 걸출한 경기력으로 큰 인상을 남긴 공격수다. 토트넘은 다음 시즌 콘테 감독 체제에서 프리미어리그 우승 및 챔피언스리그 성적을 위해 스쿼드 수준을 높이고자 한다. 생맥시맹은 콘테 감독의 공격진을 강화해줄 것이 확실한 옵션이다. 풋볼 런던은 파라티치가 생맥시맹을 크게 존경하고 있다고 파악했다. 2021-2022 시즌 뉴캐슬에서 공식 경기 37회 출전 5골 5도움을 기록했다. 사실 이 생맥시맹 선수가 특히 아스널과의 프리미어리그 막판 경기에서 토미야스 선수가 부상당하게 만들었던 그 핵심 선수였어요. 왼쪽 측면 공격수로서 오른쪽 수비수인 토미야스를 계속해서 흔들고 돌파하고 막 무너뜨리다 보니까 부상에서 막 돌아와서 그나마 분투하던 토미야스가 근육에 문제가 생길 정도로 너무나 돌파력이 좋았거든요. 기록적으로 봤을 때는 5골 5도움이지만 그 이상의 영향력을 공격진에서 소화한 뉴캐슬 최고의 공격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토트넘이 생맥시맹을 노린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베르바인이 떠날 것이기 때문인데요. 오른발잡이로서 주로 왼쪽 윙어로 뛰는 이제 반대발 윙어잖아요. 근데 이 선수가 말씀드린 대로 오른쪽 윙어도 가능하고 중앙 공격수도 가능한 멀티 선수입니다. 오른발잡이지만 양발을 다 두루두루 쓸 수 있고 위치와 관계없이 돌파라든지 상대 배후를 흔드는 능력이 좋기 때문에 왼쪽에서만 뛸 수 있는 선수, 이렇게 한정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베르바인이 나갈 경우 이 선수가 피지컬도 좋기 때문에 베르바인에게 기대했던 역할, 콘테 감독이 원하는 9번과 7번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선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전천후 백업이다. 손흥민, 데안 클루세스키, 해리케인 선수의 전체 라인을 커버할 수 있다. 중앙으로 올라갔을 때는 손흥민 선수가 번갈아 가면서 상대 문전을 습격할 수 있고, 오른쪽에 크루셉스키 자리도 커버할 수 있고, 기본적인 주 포지션인 손흥민 선수의 자리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출전 시간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토트넘이 4개 대회를 올 시즌에 소화하기 때문에 베르바인 선수 같은 입장에서 계속 선발로 뛰고 싶어 하지만 생맥시맹은 어느 정도 경쟁을 하면서 좀 도전할 수 있고, 또 챔피언스 리그를 본인이 도전할 수 있는 부분도 매력적으로 올 수 있고요. 물론 이반 페리시치가 지금 토트넘의 왼쪽 윙백으로 합류했는데, 페리시치도 이제 공격 포지션을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좌우 윙어 포지션이 가능한데, 생맥시맹까지 온다면 어떻게 보면 다른 포지션을 다 보강하고 공격 라인은 더 이상 보강을 안 해도 된다. 히샬리송과 제주스에게 무리한 돈을 지출하지 않아도 생맥시맹만 데려오면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생맥시맹이 2019년에 잉글랜드 무대로 온 이후 총 93경기를 뛰었는데요. 12골 16도움, 아주 많은 공격 포인트는 아니지만 꾸준하게 공격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물론 지난 5월 초에 인터뷰를 할 때는 뉴캐슬을 떠날 생각이 없고 뉴캐슬에 만족한다고 했어요. 에디 하우 감독이 와서 뉴캐슬을 끌어올리고 있고, 뉴캐슬이 굉장히 이제 많은 투자를 통해서 앞으로가 기대되는 팀이긴 한데요. 다만 뉴캐슬 입장에서는 적절한 제안이 온다면 생맥시맹을 팔고 좀 더 큰 선수, 좀 더 이제 화려한, 좀 검증된 선수, 공격 생산성이 좋은 선수를 원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생맥시맹의 대략적인 정보 살펴보면요. 173cm, 키가 큰 편은 아니지만 말씀드린 대로 피지컬이 좋아요. 몸이 단단하고 가슴이 두껍고 몸싸움에 능합니다. 오른발잡이지만 이제 왼쪽에서 반대발 윙어가 가능하고, 오른쪽에서 정발 윙어도 가능하고, 전방에서 그냥 스트라이커처럼 뛸 수도 있어요. 센터 포워드로도 프로 경력에서 22경기나 뛰었고, 세컨드 스트라이커로도 37경기, 주로 왼쪽 윙어로 뛰면서 91경기를 뛰긴 했지만
라이트 윙어로도 56경기 출전해서 6득점 11도움을 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전천후 공격수고 여차하면 콘테 감독이 윙백으로도 전환시켜볼 수 있지 않을까, 오른쪽 윙백도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다마처럼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선수인데요. 일단 2019년에 뉴캐슬에 입단을 했고 1년 만에 기량을 검증받아서 재계약까지 했어요. 그래서 계약 기간이 2026년까지 많이 남았는데 말씀드린 대로 뉴캐슬 입장에서는 지금 스쿼드 전체의 질을 높이고 싶어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생맥시맹에 적절한 오퍼가 온다면 받아줄 수 있다. 현재 이적 시장 가치가 3,200만 유로인데 잔여 계약 기간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뭐 4천만에서 5천만까지 될 수도 있지만 이걸 옵션으로 조금 이제 상쇄하고 그 이후에 활약에 따라서 지불하는 방식으로 간다면 충분히 받아줄 수가 있다. 생맥시맹 입장에서는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고 뉴캐슬 입장에서는 공격 생산성이 높은 선수를 영입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생맥시맹 말씀드린 대로 폭발적인 돌파력을 갖추고 있지만 이 기록 자체가 좋지는 않아요. 프리미어리그 처음 입성했던 2019-2020 시즌에도 26경기에서 3득점 5도움으로 10개의 공격 포인트가 안 됐고 2020-2021 시즌에도 25경기 3득점 4도움, 지난 2021-2022 시즌의 기록이 가장 좋았던 첫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를 올린 것이고요. 물론 프랑스 리그왕에서 기록은 좀 더 좋았습니다. 2017-18 시즌에 3득점 7도움으로 10개의 공격 포인트, 2018-19 시즌에 6득점 5도움을 기록했는데 조금 더 높은 수준의 리그인 이제 프리미어리그로 온 이후에는 조금은 고전을 했고 마무리에 세밀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콘테 감독의 조련을 받는다면 이 부분이 향상될 수 있고 이 부분이 향상된다면 더욱더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생맥시맹 한 명만 리스트에 있는 것은 아닌데요. 번리가 이제 2부 리그로 강등되면서 번리가 야심차게 영입했던 이 코트디부아르 윙어 막스웰 코르네의 이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막스웰 코르네 같은 경우에는 2019-2020 시즌에 올랭피크 리옹이 과르디올라 감독의 맨체스터 시티를 탈락시키면서 챔피언스리그 4강을 진출할 때 왼쪽 윙백으로 엄청난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페리시치의 영입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코르네도 왼쪽 윙백의 후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이유가 사실 코르네가 리옹에서는 왼쪽 윙백을 썼지만 번리에 가서는 포백 상태 에서 왼쪽 측면 미드필더 내지 투톱의 한 자리를 봤어요. 이 선수 역시 스트라이커도 되고 윙어도 되고 윙백도 된다는 것이죠. 이런 멀티 선수를 토트넘은 필요로 하고 있고 콘테 감독의 전술에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일단 막셀 코르네의 번리와의 계약 조건에는 팀이 2부 리그로 강등되면 1,500만 파운드 이적료에 이적할 수 있는 바이아웃 조항 옵션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큰 돈 들이지 않고 코르네를 데려올 수 있는 상황이고 여차하면 조금은 이제 옵션 같은 것을 포함해서 1,000만 파운드만 투자해서 데려올 수 있다. 혹은 번리에 뭐 안 쓰는 선수를 보내주는 조건 등이 고려될 수 있기 때문에 토트넘이 충분히 적절한 금액으로 알랭 생맥시맹보다는 훨씬 더 싸게 내려올 수 있긴 한데 다만 이제 임팩트라든지 활약을 봤을 때는 코르네보다는 생맥시맹이 훨씬 좋기 때문에 어느 선수를 이제 협상하고 진전이 될지는 앞으로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토트넘 허스퍼의 이적 시장 움직임 중요한 선수 중에 하나가 바로 바스토니 선수죠. 왼쪽 센터백인데 이 선수가 인테르 밀란을 너무나 사랑하고 인테르 밀란에 남고 싶어 한다는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아직 어리니까 조금은 이제 해외 무대 도전을 나중으로 미루고 싶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지만 최근 이탈리아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바스토니 선수가 토트넘으로 가는 것에 대해 마음을 열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뭐 개인적인 협상만 되면은 6천만 유로 이적료를 지불할 경우 무리 없이 영입이 가능할 것 같고 그런 가운데 인테르 밀란은 바스토니가 떠날 경우 브레머 선수를 영입하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브레머 선수도 토트넘의 타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선수가 좀 물망에 올랐습니다. 페예노르트에서 활약하고 있는 아르헨티나 수비수 세네시 선수, 왼발 센터백인데 이 선수를 데려오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이 선수가 올 수 있다라고 하니까 토트넘 입장에서는 바스토니와 브레머를 모두 데려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있고요. 다만 에릭센 선수와에 대한 협상이 지금 에버튼도 그렇고 맨유도 그렇고 접근을 하고 있다고 해요. 에릭센 선수 입장에서는 챔피언스리그에서 뛸 수 있고 이미 적응이 크게 필요치 않은 토트넘에 가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뭐 에릭센 선수가 이제 어떤 결정을 할지는 본인의 또 머릿속을 좀 봐야 되고 어떤 조건들이 오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상황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신 보도를 통한 토트넘의 2022-2023 시즌 예상 포진도입니다. 페리시치 영입 완료됐고요. 프레이저 포서 골키퍼도 발표만 남은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세세뇽 선수는 남고 레길로는 떠날 것 같고요. 오른쪽 윙백 포지션 로얄 선수가 최근에 좀 힘든 일을 겪었죠. 로얄 선수가 이제 나갈지 말지 여부는 좀 모르겠는데 일단 도허티는 남기로 한 것 같아요. 스펜스와 도허티로 오른쪽 윙백이 구성되는데 로얄 선수에 대해서는 스페인 라리가 클럽들의 제안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려졌고요. 수비 라인은 바스토니와 브레머가 각각 왼발잡이 센터백, 오른발잡이 센터백으로 거론되고 있고 공격 라인은 생맥시맨과 코르네가 새로운 후보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과연 실제로 어떤 선수가 오게 될지 여름 이적 시장에 많은 소문들이 있을 것이고 많은 추진과 많은 또 결렬과 많은 상황들이 변수가 있는데요. 한준TV에서 공신력 있는 매체들의 보도 그리고 현지 독점 정보를 통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준TV 새로운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